안녕하세요. 혹시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평소에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장애에 대해 말 그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죠. 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아마 생각보다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요. 장애가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를 딱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 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국내 기준으로 20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실, 회사, 동네를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코 소수의 이야기,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보통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10명 중 9명은 살면서 사고나 질병 같은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그럼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시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번엔 우리가 무심코 가졌을지도 모를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애인을 보면 보통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잇에 적힌 것처럼 아이고 불쌍하다, 도움이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할지도 몰라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질문이 진짜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들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사회를 보면서 배우게 된 거라면 어떨까요? 프랑스 공익 광고 중에 아이의 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영상에서 어른들은 장애인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신나게 따라해요.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맞아요. 편견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장애라는 말의 공식적인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번 보죠. 이 변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장애라는 한자 자체가 막고 거리낀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봤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개인의 몸 상태만 돋보기 아이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관계, 지구 아이콘 속에서 장애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정의는. 핵심은 이거예요. 장애를 더 이상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 휠체어는 지나가기 힘든 턱, 점자 안내가 없는 건물, 이런 사회적인 장벽들이 진짜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엄청난 전환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 방법, 아주 구체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비교적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지체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때의 에티켓을 한번 살펴볼게요. 딱 한 가지 황금률만 기억하세요. 바로 먼저 물어보기.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막 달려가서 돕기보다는 혹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존중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신 분과 얘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의자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센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수어 통역사분이랑 같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통역사만 보고 얘기하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대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청각장애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입모양을 보고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겠죠. 이제 개인 간의 소통을 넘어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자립의 핵심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경사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등 같은 거요.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 우리 모두에게 편리하잖아요. 결국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셈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구체적인 소통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 이걸 아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작은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